안녕하십니까. 안녕수입니다. 오늘 그 최재형 씨의 그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번에 그 선거무효 소송을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딱딱하고 전부 다 공포에 떨고 이래가지고 그 발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편안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거 제가 발언하기 전에 강동원 의원님은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단 한 명이 나오셔가지고 부정선거를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 엄청나게 변화가 오겠습니다. 나중에 299명 국회의원을 전부 다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선거 앞에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299명 국회의원이 하셨습니다. 그건 앞으로 국민들이 깨어나면은 대번에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더구나 그 장면도 보시고 이것이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초의 부정선거를 봤을 때 이 부정선거가 18대 대통령 선거에 월뚝 그대로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옛날부터 서서히 커왔습니다. 그런데 18대에서는 집대성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거 모든 부분이 전부 다 부정선거가 돼가 박근혜라는 이상한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최초의 부정선거에 접했을 때 저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부정선거를 보고 이거 부정선거는 안 된다. 이거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빨리 고치고 앞으로 바로 제대로 된 정확한 개표를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바로 파면시킨다고 나왔습니다. 정당한 일을 아닌 걸 아니다 했는데 그대로 파면시킨다고 나오니까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이 발달이 됐습니다. 고쳐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너무 잘못되었으니까 살짝 몰래 고치려는데 고칠 줄 알았어요. 웬걸 더 안 고치면서 그 부정선거를 하도록 내비두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대 대선은 이미 우리가 국정원에서 과감하게 선거운동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임을 저는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2번을 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스타일 형태도 쳐다보면은 저는 국정원 직원이구나 할 정도로 눈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18대 대선은 완전히 부정선거다. 그럼 미리 사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정선거 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부정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야 그 당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 최정년 그다음 안철수 후보 사무실까지 다 연락했습니다. 그때 다 눈 감았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지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렸더니 한 6천여 명이 그 원고 선거무효 소송 원고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처음에 2,120명을 그걸 해가지고 제가 선정 당사자가 2사람이 돼가지고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즉시 저희들이 1월달 서울 대학원 앞에서 적였습니다. 총체적 부정선거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 또 시민단체들이 민주화하는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시민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왜 총체적 부정선거냐 하면서 우리를 또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증거가 확실히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무효 소송을 했지 않느냐. 이러지 말고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주장한 이런 장면에 와서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집회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하고 내주지 않고 이래가지고 빨리 못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이 빈틈을 타가지고 계속 알렸습니다. 알려고 하다가 대학문에서 사람들이 이제 500명, 700명 되니까 수용을 못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바로 앞에 서울광장에서 하려고 하니까 서울광장
그 집회 신고를 먼저 내놓은 단체들이 양보를 안 해서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모아놓은 그 시민단체를 누가 차고 갔느냐? 시국회라고 있습니다. 시국회 그 단체들이 차고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원들 그 당시 참여한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왜 대표가 안 나오냐? 시국회가 차고 와서 못 오도록 한다. 마이크도 주지 않고 못 오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서 시국회가 그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 상대로 한 1년 반 정도 그 사람들을 무사시켜 버렸습니다. 오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돌아가고 하다가 진이 빠져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 부정선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정신병자. 저 정신병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철저하게 외원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나중에 보면 유리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저 정신병자니까 상대하지 마라. 저거는 정신 집착적 환자다. 취재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나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 이건 정말로 안 되는데 이거 말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 아버지 살인했습니까? 용서됩니까? 부정선거는 나라를 살인하는 겁니다. 국민들 전체의 유기체라고 하면 한 몸뚱이를 때로 사망시킨 겁니다. 이런 사건인데 자기들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대로 묻어버리고 자기들 삶에 바빠가지고 등한시에 왔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조금 배운 사람들입니다. 유학도 갔다 오시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 오늘 첫 마디가 뭐냐?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경 안 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그 유명인들 그 서울 강남 스타리 근무했습니다. 거기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구소에서 선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다 보니까 뭐 굉장히 너무 화려해가지고 좀 마이크 들기가 겁이 났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한 20분 하고 나서 토론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 뭐 하버드 이런 데 나와가지고 당당하더라고. 정치의식이 없어요. 그래 갔다 와도 우리 한국에서 정치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초등학생이나 거기가 그런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강동원 의원님이 국정 질의에서 그렇게 발언을 강하게 그렇게 귀에 속속 들어오도록 해줘도 국민들이 아직까지 긴감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 탓할 게 없습니다. 우리 옛날 정치인들이 국민들 위해서 정치 교육을 제대로 시켜놨으면 강 의원님이 만약에 국정 질의가 올라왔으면 벌써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야 됩니다. 국민들 용서 안 합니다. 왜냐면 나라 전체를 죽여놨는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숫자는 적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래서 부정선거가 되었다. 이거는 내 자신부터 내 아이들, 내 손자들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민주주의를 가지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지금 현재는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걸 찾지 않으면은 이 나라 민주주의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이 세상은 짐승들 사회가 맞습니다. 자유와 평등,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몸을 던지면서 왔습니다. 때리는 대로 맞고 요가면 요가는 대로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강의님한테 진짜 고마운 것이 뭐냐면 10월 13일날 그 장면을 보고 지금까지 몸에 꽉 찼던 그 몸에 스트레스가 쫙 풀려버렸어요. 저런 건 한번 나왔구나. 제대로 알렸다, 이제. 제대로 알렸다. 이런 제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을 전부 다 세상을 또이라는 세상을 바꾸려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꿔야 될 거는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용납하는 사회는 안 됩니다.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바꿔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화를 누리는 것이지, 만약에 전부 다 세상이 바뀌느냐,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거에 젖어왔으면 이 나라는 고대 사회에 머물렀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이 됐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을 치면서 바꿔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절대 이 시간 이후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바꿀 수 있다, 아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바뀔 수 있다 하면서 정확하게 바꿀 거는 바꿔가야 좋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원님을 보고 제가 요즘 힘이 많이 납니다. 이제 끝까지 강의원님이 하시는 그런 일 말씀 다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상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저도 저 나름대로 계속 합니다. 하면서 같이 그 연대를 북돋웁니다. 그러면 나라를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전북이 동학의 원초입니다. 동학이 실패했습니다. 대단한 혁명이었는데 실패를 하고, 실패자의 그 옛날 그런 억지는 남겨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지워버립니다. 일제가 지우고 국가기관에서 지우고 철저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제가 50살 될 때까지 저 핏줄이 어느 핏줄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고향이 원체 우리 조상들 고향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에는 서울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나면서 선조 왕이 피신하면서 서울에 있는 시족들을, 한양에 있는 시족들을 전다 나라를 사수하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시족 중에 한 시족입니다. 일부는 남원 쪽으로 가고 일부는 경상북도 경주로 갔습니다. 그래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경상도 경주에 이제 주저앉게 됐습니다. 경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외놈들이 앞잡이 행세를 해가지고 국군을 회복하고 나서 외놈 앞잡이 행세한 사람들 전담 붙들어가지고 한양으로 압송한 그런 조상입니다. 그래가 이제 선조대왕으로부터 경주 그 지역에 상가 노를 하사받아가지고 경상도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그 다음 우리 집안에 대대 고모되는 사람이 최재우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최재우 아시지요? 동학의 원조. 최재우가 우리 외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외가에 이거를 협정을 많이 받고 외가에 기상을 받다가 도움을 만들었어요. 도움을 만들어가지고 경상도 유생들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남원으로 피신했어요. 그것이 고부와 해남으로 퍼져가지고 그 동학이 났습니다. 근데 이런 그거를 제가 50살에 알았습니다. 집안에서 왜 안 알려줬느냐? 너무 그 관련돼가지고 탄압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너무 탄압을. 50살에 제가 노동작업을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부르고 붙들리가고 하니까 어머니가 한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왜 보면 이것이 사랑의 운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묘하게 얽혀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또 소설의 스토리처럼 그런 걸 느끼고 제가 전국을 한 10차례 이상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을 노동작업을 하면서도 수차례 다니고 해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는 이거 강 의원님이 하시는 이 일이 미약하게 보이지만 이게 어느 한도 이상 퍼져나기 시작하면 한국의 정신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문화가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친일 세력이 소고기 들어갔습니다. 부정선거를 정리하면은 친일과 과거 역사 잘못된 것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일부 그 눈이 밝으신 어른들은 이거를 대선 부정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남한이 대한민국에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저보다 더 흥분해가지고 막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함세웅 신부님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고 그 사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정선거 내용이 아까 강
의원님께서 그 화면으로 부정선거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개표 부정입니다. 개표 부정이고 그 내용을 옛날 서울시장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그때 제가 이미 발견했습니다. 조작하는 것을 발견하고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선거공여소 선거가 제대로 밝혀가 정리해야 된다. 이게 한명숙 의원이 자기가 떨어진 사람이 그거를 하면은 그렇지 않느냐는 식으로 하면서 그 선거공여 소송을 안 했습니다. 그때 가려내가지고 해야 했으면 18대에서는 좀 선거 문화가 달라졌을 건데 그걸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18대로 넘어왔습니다. 18대에서도 이걸 막으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철저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막느냐? 언론이 완전 하수입니다. 철저하게 막고 저 말이 거짓말을 갖다시 보면은 국정원 직원이나 경찰 정보과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한영수라고 이름을 딱 넣어보세요. 1954년 5월 27일생 하고 딱 넣으면 정신병자로 분류되나? 정신병자로. 인터넷 나와요. 네. 정신병자로 분류되는 나오기 때문에 세상을 한번 바꾸려고 세상을 진실을 알리려고 하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건 기본 그거다는 것은 알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정신병자를 하든 뭐라 하든 깨어나지 못한 너가 큰 일이다. 이렇게 하고 사고를 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 의원님이 그 영상이 나온 그 장면은 개표 불량입니다. 그거는 선거법에 전혀 위반된 사건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그 자체가 선거무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정원 원세훈 국정 전 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올 2월 13일 날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석방이 됐는데, 다시 들어갔어. 그분이 구속된 건 국가기관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공무원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 국가기관의 장은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장 그 건 하나 가지고도 선거 무효가 됩니다. 선관위는 그걸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을 전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전체를 고발내가 걸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선관위는 안 했습니다. 또 명백한 이건 선거 무효 사유가 되고요. 이때까지 그런 판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자신있게 하냐면 제가 선관위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맡았습니다. 해봤습니다. 그 판례를 전다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부 사령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하고 국가보훈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관계에서 댓글 같은데 이런 걸 선거 상황을 적발해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것도 선거무효 사유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선거 3일 전에 후보자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국정원에 국정원역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전에 터져가 국정원에 이어서 사건이 터졌는데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여건을 인해가지고 문재인 후보한테 왜 그 당에서는 인권 침해를 하고 이렇게 치사한 짓을 하느냐 하면서 참 문재인 후보가 억울하게 몰렸습니다. 그 주장하고 발언한 내용 전체가 사후에 보니까 전부 다 허위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박근혜 후보가 저촉이 되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선거 심리라고 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그런 거를 하는데요. 선거 3일 전, 이틀 전, 하루 전이 최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언론 보도를 잘못하면 A가 당선될 수 있는데 B가 당선됩니다. 그런 사건이 그 국정원역 그 사건을 인해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거의 사실 6% 해가지고 제가 선관위에서 제가 볼 적에는 한 300만 표 정도가 박근혜 후보로 몰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선거를 저희들이 25년 동안 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 의사실 유포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네 번째,
지금 김무성 정당 대표하고 그 새누리당의 정당 고위 당직자들이 전국을 선거판에 돌아다니면서 NLL 건을 왜곡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완전 비하하면서 완전 매국노로 종북으로 모르면서 조국노를 해서 표를 엄청나게 얻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 하나만 해도 사실 선거 무효 사유가 또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규명하고 저희들이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까 화면에 나온 강 의원님이 국정 질의에서 주장한 그 내용, 그 내용은 법 이전에 조리상 법을 따지기 전에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개표가 열리기 전에 이미 개표가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법 이전에 있을 수 없는 건데, 그거는 뭐 당연한 무효입니다. 이제 법으로 따져도 당연히 무효고, 그리고 선관위가 강 의원님 그 질의하시고 나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실수했다. 그리고 오류가 많았다. 그 자체가 부정선거임을 인정한 겁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제가. 실수다. 용서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선거사업은 헌법의 특별법입니다. 그 살인죄 적용하는 헌법이지요. 그 헌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런 사정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 선거법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거는 진짜 관심 없어. 그거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느냐?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적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는 소리가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의회에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그 사람을 살짝 불러가지고 그 말은 굉장히 치사한 소리고 그거 한 말이다. 너 자신이 노예란 말이다. 그거 조심하시라고 말씀해야 돼요. 왜냐? 그 정도로 저 정권에서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이 친위를 역적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 하나라도 정치에서 정치 변수가 되지 않는 그런 무관심 쪽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사람이 수가 적지만은 이 진실을 천천히 알려주면 됩니다. 알릴 때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거부합니다. 이런 부정선거가 있더라 하고 관심을 가지면 이렇더라 꼭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정선거가 있더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이상한 이상을 하면 절대 그런 분들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치 의식이 저렇구나 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누가 혁명을 할 것이냐? 대한민국은 개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혁명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 살아가시면 아실 겁니다. 누가 이 선거 혁명을 할 거냐고 제가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성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이 할 수 있고 남성분들은 선거 혁명을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여성분들이 하면 성공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성분들의 마음속에는 남성이 가지지 않는 모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성의 본능에 의해서 내 자식, 내 손자 이런 독재 세상에 살게 할 수가 없다. 그거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실험 다 했습니다. 제가 청계천 소라타워 앞에서 실험을 한 달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여성들이 할 수 있다는 모성의 본능을 찾았어요. 아, 이분들이 하겠구나. 그 다음 남자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보시는 분은 60대, 70대, 80대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것은 부산 김무성 대표의 그 재선거, 보궐선거 할 적에 부정선거
팜플렛을 돌렸습니다. 한 4,000개를 돌렸습니다. 돌려놨더니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불렀습니다. 갔더니 이 부정선거 큰일 나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면서 보세요. 신고 왔어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아, 이러면 안 되지. 그 노인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말을 하시느냐. 내가 4.19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내가 4.19 때 대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냐. 이건 못 참겠다. 노인들이 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 세대가 60대, 70대, 80대 세대가 이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세대는 처음일 겁니다. 또 선거혁명을 해야 되는 세대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호소를 했어요. 저하고 같이 합시다. 서울 광화문 거리까지 가가지고 같이 부정선거 투쟁하면 죽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노인분이 하신 말이 죽어가면서는 못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장면도 여러 가지 이제 다 책을 가져왔습니다. 해보니까 아, 변화가 오겠구나.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50대, 40대, 30대 체킹을 해봤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스카이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학생에 전화해가지고 학생 회의할 적에 부정선거 자료를 들어가가지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아, 이거 부정선거 안 되지요. 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박정희 독재하고 막 이래 하다가 엄청나게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할 거냐.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보따리 사들고 그대로 왔어요. 왜냐면 마음치로 가지고 머리를 딱 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이고 이 아이들은 안 되겠다고 돌아와 집에 와서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도 똑같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 다음 고려대학교 연시대학교 갔어요. 연시대학교 날마다 갔더니 연시대학교도 똑같은 반응이 났고 고려대학교도 똑같은 반응이 났습니다. 그 다음 이거 안 되겠다. 여대 쪽으로 나오죠. 이화여대를 갔어요. 이화여대 가니까 조금 나왔어요. 그 종합대학보다 조금 나왔어요. 여성분들이 역시나 다른가 저인감이 남자들보다 더 있더라는 게 아, 이게 틀리구나. 그러고 그 다음 안 갔습니다. 가봐야 실망만 하다 오겠다. 그럼 안 가고 학생들 접해가 이래 보니까 학생들 옛날 우리 저희들 학교 다닐 때처럼 데모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키운 것을 우리가 60대, 70대, 80대가 다시 고쳐줘야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도 속이 답답해서 4.19 단체에 찾아갔습니다. 이기태 전 국회의원이 그 의장이더라고요. 의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안 해주고 밑에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80이 됐어요. 지금 한 81살이에요. 이 부정선거인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4.19 혁명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못한다. 내가 4.19 혁명 때 나 몸이 다쳐가지고 이랬는데 나 못하겠다. 이제 못하겠다. 그 4.19 단체도 뭐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가지고 또 있어요. 또 진보단체에 찾아갔습니다. 이거 부정선거 났다. 이거 어떻게 합시다. 아니 만나주기도 안 했습니다. 그랬길래 결국은 대한민국에는요 4.19 정신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단체가도 없고 4.19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 찾아가니까 이미 변질자가 만나주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분명한 4.19 정신을 넣어놨습니다. 절대 부정선거는 안 된다고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공간을 다시 복원하는 운동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투표소 수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독일에는 2006년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자개표기로 조작을 하다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독일에서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독일 법에는 투표소 수개표밖에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를 못 쏘도록 막아놨습니다. 왜 막아놨느냐?
전자기표기를 쓰면 민주주의가 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전자기표기는 언제든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작도 할 수 있고 인터넷 해킹으로 들어와가지고 조작할 수 있고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걸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우리보다 시스템이 좋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전부 참여해가지고 그 허점을 전자기표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함과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를 전부 다 토론하면서 자기들 공론화해가지고 입법을 해가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는 조직적으로 그런 허점을 전부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우리도 하자고 하니까 하자고 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는 모르고 탄압을 하고 이렇게 해온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은 매 선거 때마다 이제 그 전파 비용과 이런 걸 다 빼고 실제로 선거 관련해서 그 전략되는 돈이 30억씩 전략됩니다. 전파비하고 전파 낭비와 이런 거 치면은 엄청난 돈이 그 사실은 그 뭡니까 전략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의식은 더 생기고 선거도 조용히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끝납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자기표기보다는 월등하게 이 수개표 제도가 효율적이고 또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에서는 절대 안 씁니다. 저는 미국에 전자투표기를 썼습니다. 투표를 하는 것 동시에 개표되는 거. 그 조작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국도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차츰차츰 수개표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하고 법 제도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개표를 하지만 미국은 주 안에도 카운티 이런 데서도 자기들 선거법을 자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선거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투표 형태와 개표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고 미국의 그 선거제도 보셨지요? 그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할 적에 그 제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우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제도도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미국 사회에서는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전통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도 쉽사리 못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19 혁명으로 개표 제도를 바꿨는데 그 당시에 개표 제도를 잘못 바꿨어요. 전 세계가 수개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수개표 방식에다가 집중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환경 적응이 안 돼가 모순이 너무 많았어요. 그 투표 비리, 개표 비리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뭐냐? 제도를 안착을 잘못시켰어요. 4.19 혁명 나고 나서 수개표 제도를 더 보완해가지고 더 착실하게 해야 되는데 국민을 정치 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을 빼먹고 정치 교육을 빼먹고 집중식 개표를 만드는 그 결과가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겁니다. 제 질문은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전자 투표 개표기를 가지고 예. 조작을 해서 한 사례가 아까 그 강동원 의원이 예. 이 얘기를 해서 지적을 많이 해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점진적으로 누적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왔다. 예. 그게 결정적으로 18대에 왔다. 근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하나 정도만 예, 얘기해 맞습니다. 주시면 말고. 제일 처음에 전자개표기를 쓴 시초가 2002년 6월달 지방선거에 있었습니다. 시도지사 이상 선거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선관위에서 그때 제가 노조위원장이었어요. 굉장히 그 기계가 도술해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애를 먹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니까 직원들이 이거 못 쓰겠다 하고 노조에 엄청나게 그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때 이미 홈표가 나오고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자개표기가 분류를 합니다. 1번, 2번, 3번 분류를 하는데 1번 속에서 3번, 4번 표가 나옵니다. 1번 속에서 무효표가 나옵니다. 그게 본표입니다. 그게 뭐가 하면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돌아갑니다. 컴퓨터라 해야 프로그램이 조작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못 선다. 이거 있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뭐 공무원 생활 해보시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위에서 그대로 가버려 눌리니까 저도 눌리져가지고 저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2월달 대통령 선거인데 제발 대통령 선거 서지 말고 수개표해라. 국민들한테 수개표를 하면 전 국민들한테 우리 공모를 하겠다. 노조가 민주노 총까지 전다 도와준다 했어요.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전부 다 도와가지고 수개표를 드리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 19일 날 또 전자개표를 썼습니다. 그 서기 전에 저한테 와서 오차율이 1억분의 1이다. 대한민국 유권자 수가 3천만인데 3천만을 돌리니까 한 표도 오류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고 노조위원장도 가만히 있어라. 선다. 서세요. 더 기계를 고쳤다니까. 그걸 12월 19일 날 하고 나서 바로 국정원 직원이 양심 모소리 했어요. 부정선거라고. 우리 내부에서 꽁꽁 앓고 있던 내용인데 국정원 직원이 호소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외부로 나갔지? 이랬더니 그 국정원 직원은 나중에 보니까 소송만 했는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만 끝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 그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비밀을 알았느냐?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기하고, 그 다음 1월 27일 날 그 개표기에 나온 투표지와 KT의 서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산 조직을 활용하니까. KT 서버를 1월 27일 날 KT 서버하고 투표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1월 26일 날 KT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야 그 당시 비교를 못하고 투표지만 확인했습니다. 투표지만 확인했는데 어떤 경우가 많았느냐. 여기 유권자들 수가 2,000명입니다. 투표한 사람이 2,000명입니다. 2,000명으로 개표가 결정됐는데 다시 조사를 하니까 2,100명 일이 나오는 거예요. 표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부정선거거든요. 1인기면 더 완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노조위원장을 지금 그거를 이제 사무총장한테 따지고 이 부정선거다. 큰일 났다. 왜 1억분의 1에 오차라더니 이게 왜 이러느냐. 중앙선관위 내보는 것 때문에 완전 발칵 뒤집었습니다. 언론에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 전파 차원에서는 다루면 안 된다. 왜냐, 저전파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국민 정치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의원은 지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살아계시면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대통령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밑에 누가 이런 걸 보고를 했습니까? 알아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좀 고칠 수가 있는데 대통령 두 분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또 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이 시어놀이가 받아가지고 멋지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두 당이 사실 공범이에요. 공범인데 두 분은 돌아가셨고 시어놀이는 받아가지고 멍큼하게 불복할래? 같이 죽을래? 불복한단 말이 이 말입니다. 그先生은 뭐 불복할래? 그 말이 뭐가? 같이 우리하고 죽을래? 우리는 시간 남는데 너는 시도 안 남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에서. 그러니 국민들이 바라볼 적에는 두 당이 진짜 이거 아니다. 이거 진짜 잘못됐다. 국민들 정신과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깨어나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지금 막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강의원님 덕에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게 지금 깨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면은 저를 그 정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부정선거 가르려고. 정인으로 신청했다 중앙선관위가 누가 노벨을 해가지고 또 취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까지 계속 그게 반복돼 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정인으로 나올 수 있냐고. 무슨 내용으로 하시냐니까 부정선거. 좋다고. 하나는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취하한다고. 그래서 저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취하하고 나서 또 하겠다고 그 정신을 또 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부정선거를 밝혀냈습니다. 밝혀서 지금 국회 대록상에 아까
어디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30페이지 정도 들어있습니다. 해록, 그 국회 해록은요, 그 옛날로 말하면 그 사초입니다. 그건 이제 바꿀 수도 없고, 그건 그 정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안에 아까 해킹할 수 있는 해킹하는 거를 신뢰로 됩니다. 정산학과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킹하는 거 너무 쉽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나오는 행자의 위원들, 여야 위원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그 중앙선관위가 2009년도에 3,500억 전자투표기 사업을 국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를 설명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 조작되는 모습을 보고 전자투표기 3,500억 사업을 그 행자위원회에서 바로 폐기시켜봤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절대 정산조직 개발 못한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도 가르치놓으면 쉽게 들어가지고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개표를 하지 않고 예. 전자개표로 내년 4월 17년 대통령 선거도 개표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없도록 야당이나 시민단체 힘으로 그걸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거 없습니까? 그거를 사실은 해킹 들어오는 거는 지금 제가 그 해킹 전문가들한테 전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막을 수 없답니다. 미국도 못 막고 영국도 못 막고 이런 상태고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개표 참관인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서 다시 수개표하겠다. 수개표해야지. 다시 완전히 함께하게 하는 원래 법이 그렇습니다. 이제 분류만 하고 예. 수개표하면서 확인하게 돼 있어요. 예, 이 과정을 없애버리는 거죠. 예, 개표 상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조작시키고. 해킹도 막을 수 있고 한데 그래 하면은 개표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힘들지. 10시간 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빼야 수개표를 해야 돼요. 수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투표 써서 하면 1시간 만에 끝납니다. 네. 예, 국회의원은 1시간 만에 끝나버립니다. 추정해보니까 한 2시간 걸리더라고 이거. 한 투표기 한 2,800명. 예. 한 200명이 하면 한 2시간이면. 이거 옮기지 않고. 예, 2시간 하면 뭐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거 투표가 끝나는 시간은 그런데 이제 전자개표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법에 의해 지금 법에 의해서도 전자개표는 분류만 하고 그렇죠. 그 후에 수작업을 해서 확인하는 네. 절차가 있는데 그걸 싹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거라도 살려야죠. 없애는 게 아니고요. 안 지킨 거지. 안 했습니다. 그거 안 지킨 안 거지. 했습니다. 안 하고요.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왔다니까 황교안 총리가 야당 참관인들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건 완전히 생뚱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참관인들이 어떠냐. 제가 대선 때 직접 참관을 안 했으니까 강남구 선관위 참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참관인들 불러가지고 모았어요. 참관 교육받았나?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참관하는 걸 뭐를 참관하는가 아느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모아가지고 참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참관했어요. 그런 지금 이제 이 상태를 한다면 중앙선관위에 전자 개표로 분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수작업을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거 이제 법을 살려야죠. 지금 위법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위법. 없앴으니까 그 위법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사람이 참관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들어가지고, 확인하고 예, 확인하고 이 절차를 살려내는 예, 게 살려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한테 쉬운 방법을 예, 줄수 그게 있다. 쉬운 방법. 예.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맞는 건데요. 지금 수개표를 완전히 문거점에서 안 하니까 차라리 수개표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고 그러니까 이제 전자개표를 나중에 아니, 돌려야 우리가 되는 게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주장이 맞는데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될 경우 그 지금의 현행 법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개표를 하고 넘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수작을 해야 된다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법에 의해서 통째로 컴퓨터에서 넘기지 말고. 컴퓨터에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수작업에서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당별로 2명씩 붙습니다. 붙고 하기 때문에 그 10명에서 15명이거든요. 투표소에는. 시골 같은 데는 10명 붙습니다. 선거인수가 적은 데는. 그럼 전국 평균이 1,800입니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으니까
1800명을 가지고 10명이 확인합니다. 돌아가면서 10명이 다 해도 금방 끝납니다. 나만 노인이 하셔도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확인 몇 번 확인을 해가지고 끝이 나고 바로 확인 끝나면 직계표를 만들어가 전부 서명 날인해가지고 바로 팩스를 보내주고 엑셀을 띄우고. 예, 팩스를 보내주고 그거를 다시 묶어가지고 그 투표 관리관하고 참관인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면 됩니다. 선거관리는 인계 받으면서 확인 체킹을 확인에 이상 없으면은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이러면 2시간 내에는 충분히 다 끝납니다. 오늘 여기부터 이 시간부터는 박근혜 부정투표로 됐다는 그런 분위기를 확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그 투표를 좀 소홀하게 말하자면 투표해봤자 별로 결과는 저렇다 하는 분위기에서는 투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100% 투표하고 그 전에 박근혜 좀 혼을 내는 거. 그래서 야당이 좀 강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에 좀 그 열린민주당에도 좀 화끈하게 대표가 좀 앞서서 나갈 수 있게 그 분위기를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교수님 말씀대로 그 전략적으로 개표 부정이다 하고 하면 자동으로 수개표는 따라옵니다. 글쎄. 그거는 전략적으로 이제 그것도 좋은 것인데. 지금 그것은 지금 이제 동안연설점에서 지금 횃불이 지금 98자까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박근혜 대기입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네. 독서 좀 오래되셨는데 지금 우리 한시라고 하는 최 사회자님께서 지금 빨리 식당으로 가시라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 또 질문하실 것 좀 식당에 가서 또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